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에 있는 리조트인 세이지우드에 다녀왔습니다. 앞부분이 약간 길기 때문에 설명을 미리 드리면, 세이지우드 방 영상은 3분, 수영장은 6분, 레스토랑은 8분 50초고 양지말 화로구이는 11분 30초쯤에 있습니다. 위치는 동해를 바라볼 만큼 먼 곳에 있지는 않고 서울에서 차로 2-3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예전에 블루마운틴 컨트리 클럽이었던 걸 작년에 새로 오픈해서 이름을 세이지우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가 골프장에 붙어 있어요. 예약을 할 때 보면은 패키지도 골프 패키지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냥 룸만 예약해서 다녀왔어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가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곳들에 와서 느긋하게 쉬다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장점도 있긴 하죠. 말도 잘 통하고 비행기도 안 기다려도 되니까. 해외 가려면 비행기 시간 맞추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 휴가는 여기로 정하고 가는데 휴게소를 안 들릴 순 없죠. 그래서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다 보면은 나오는 가평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여기에 이영자님 픽으로 작소고기 국밥이 있어요. 제 유튜브가 먹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 이런 호텔이나 펜션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러 가다 보면은 이렇게 먹는 것들도 있긴 하니까 이제는 가끔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당첨된 소떡소떡 쿠폰을 사용해서 소떡소떡을 받아왔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다른 것들도 좀 먹고 옥수수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뭔가 브이로그 같기도 하네요. 제 브이로그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봐주실 테니까 이런 거는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입구에서 열 체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이지우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를 미래에셋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증권회사가 운영하는 리조트라니 뭔가 묘하긴 하지만 방문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관없는 일이긴 하겠네요. 누가 운영하는지 체크해가면서 오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시원하네요. 방으로 가는 길이 약간 어려워서 체크인을 도와주신 직원분이 어느 정도 같이 이동하면서 방으로 가는 길을 설명해 주셨어요. 비싼 리조트다운 친절함이라 좋았네요. 여기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예약한 날 기준으로 룸을 전부 해봐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3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영장과 딱 하나 있는 식당 말고는 돌아다닐 때 사람들을 만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체크인하고 방으로 가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직원분들도 못 만났어요. 버려진 시설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도 없습니다. 관리는 잘 되어 있는 듯해서 상관은 없지만 제가 7월 중순에 갔으니까 룸이 다 찬 성수기에 갔던 걸 텐데 이렇게 사람을 보기 쉽지 않다니 요즘 같은 때는 이런 부분이 더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적게 받는다는 말은 그런 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단점이 가격이긴 합니다. 룸 타입은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주니어 디럭스, 주니어 스위트 여기까지가 2인실이고 4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로얄 스위트랑 프레스티지 스위트,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는 하나만 있대요. 저는 로얄 스위트에 숙박을 했습니다. 얘는 체크인 시 받은 설명서예요. 오후 3시 체크인이고 오전 11시 체크아웃입니다. 약간 일찍 갔을 때 방이 준비되어 있으면 들여보내주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2시에 도착했는데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도. 이제 방을 보면은 로얄 스위트는 방이 3개예요. 큰 방 하나랑 작은 방 2개가 있는데 여기는 큰 방 있는 곳. 입구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거실이 있고 거실 다른 쪽 끝쪽에 방이 2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화장실은 2개 있는 방에 하나 있고 큰 방에 하나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이 방에는 침대 2개가 있네요. 여기 짐 놓을 곳 같은 것도 있고 큰 방 화장실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저쪽 끝에 욕조가 있고요.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대리석 타일을 많이 사용했네요. 이런 게 아무래도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죠. 겨울에는 추우려나요? 대리석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뭐 난방 오래 틀면 될 테니까 겨울에도 걱정은 없겠네요. 반대편에 변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몰튼 브라운. 신라 호텔도 몰튼 브라운을 사용합니다. 룸 가격이 있는 편이라 어메니티도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하네요. 욕조 있는 곳은 창을 열 수는 없는 것 같고 밖을 바라보면서 목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가봐야 되니까요. 제가 블로그 할 때는 사진만 찍고 이어주면 되니까 편했는데 영상이 확실히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시간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핸드폰 말고 다른 걸로 찍으면 좀 더 편하려나요? 그런데 장비 좋아봐야 찍고 있는 제 실력이 먼지 같으니까 지금보다 퀄리티가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네요. 거실은 넓어서 좋았어요. 층고도 높은 편이고 바닥은 원목마루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주방도 원목을 많이 사용한 것 같네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둔 것 같긴 하네요. 인테리어 마감도 좋고 역시 이런 곳들은 새로 지은 곳들이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래 사용했다는 느낌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캡슐 커피랑 오설록 차가 있고 에비앙 생수가 냉장고에 6개랑 바깥에 2개가 있네요. 말하면 더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저건 LG 공기청정기. 그런데 여기는 해발이 높기도 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바깥 공기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공기정화 도와주라고 같이 놔둔 것 같은 숯도 있었어요. 보고 있으니 바베큐가 하고 싶어졌어요. 이제 거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방 2개 있는 곳이 나와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씩 방이 있습니다. 방마다 침대가 하나씩 있고 가운데에 화장실이 있어요. 방은 큰 방이랑 사이즈만 좀 다르고 인테리어가 크게 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비슷비슷하죠. 장도 하나씩 다 있고 TV도 방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저는 호텔 왔을 때 저렇게 빳빳하게 돼 있는 침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걸 마구 망치면서 침대로 들어갈 때 느낌이 너무 좋은 거죠. 정리도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마음도 편하고. 오른쪽 방은 밖에 있는 발코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던데 이쪽 방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풀들의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앞에는 뚫어두고 옆쪽은 어느 정도 나무 같은 걸로 막아둔 것 같은데 옆 건물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지 말라고 그래 놓은 것 같아서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파는 앉아서 술 마시면서 놀기에도 좋아 보였는데 밖에 있어서 소파의 상태가 깨끗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방 설명이 좀 길었네요. 그리고 이제 방에서 나와서 수영장으로 갔어요. 로비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해보면은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영장 가까이 있어서 좋았네요. 여기서 보이는 풀들이 밖에서도 보이던 아까 그곳입니다. 바리깡으로 민 것처럼 굉장히 깔끔해요. 여기가 직원분들은 잘 안 보이는데 관리가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가 수영장, 실내 수영장이랑 실외 수영장 하나씩 있는데 여기는 실외 수영장입니다. 원래 사람 많을 때 찍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자이크를 해도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오전에 수영장 오픈하기 전에 와서 찍었습니다. 이러니까 좀 휑해 보이긴 하네요. 파라솔도 안 펴져 있고 사람도 없고 물결도 하나도 안 치고 있네요. 저 물속에 있는 선베드는 좀 좋았어요. 수심은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가 1.2m라 수영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장구도 좀 치고 사진도 찍고 하기에 좋은 정도인 것 같아요. 수영장 물 온도는 29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 풀 형태로 끝부분이 잘 안 보이고 밖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말이 인피니티 풀이지 요 정도가 끝이에요. 바깥에는 골프장이 있어서 골프 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심한 오비가 나면 골프공 날라오겠네요. 그래도 여기가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항상 붐비지 않는 거는 상당히 장점인 것 같긴 하네요. 오후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서 편하게 수영을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아침에 찍은 영상이었는데 이게 너무 휑해 보여서 오후에 찍었던 사진들을 넣어봤습니다. 여기 수영장이 해외 리조트 같기도 해서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냥 저렇게만 하고 끝내려니까 리조트에 미안해서 몇 장 넣어봤습니다. 카바나도 몇 개 있는데 이거는 무료입니다. 대신 선착순이니까 체크인하고 바로 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여기가 수건 인심은 짠 편이에요. 인당 하나만 주고 더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장당 6,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좀이 아니라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영상을 찍다 보니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체크인 하신 분들은 곤란하셨을 것 같네요. 그래도 요즘에는 핸드폰이 다 방수니까 사진은 찍을 수 있겠네요. 하늘이 저래서 그렇지. 어렸을 때는 비만 오면 밖으로 뛰쳐나가서 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 슬픈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어보고 여기는 실내 수영장. 층고가 상당히 높네요. 실내에 비가 올 때는 여기도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실내는 약간 목소리가 울리니까요. 왕복 수영할 때는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헬스장입니다. 저는 이런 곳을 놀러 오면은 항상 헬스장을 들려요. 가서 운동을 제가 하지는 않지만 여기 오는 거 자체가 운동이죠. 움직여야 되니까. 보통 사람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역시 여기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운동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걸 찍으러라도 왔으니까. 이제 부대시설이 레스토랑입니다. 수영장하고 바로 붙어있어요. 세이지우드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변이 산밖에 없고 편의점도 없습니다. 10km 정도 밖으로 나가면은 있긴 한데 왔다 갔다 하기 귀찮긴 하죠. 그래서 보통 이 레스토랑에서 거의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맛은 적당한 편입니다. 인테리어는 신경을 좀 쓴 것 같고 층고도 높은 편이에요. 저녁에 수영장 바라보면서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 밖에 앉으면은 벌레가 자꾸 날아다니니까 안에서 밥을 먹고 나와서 술 마시면 좋습니다. 가격은 호텔 음식점 가격 정도예요. 메뉴판입니다. 스톱하고 보시면 편할 것 같네요. 저는 김치말이 봉평 메밀국수와 춘천식 닭갈비구이를 주문했어요. 접시가 살짝 튀어나오네요. 일부러 저런 식으로 플레이팅을 했나 싶었는데 저게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접시가 안정감이 부족해서 먹고 있으면 움직일 것 같아서 상당히 신경이 쓰였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컨셉인가 봅니다. 닭갈비는 맛은 좋아요. 단지 간이 좀 부족해서 소스나 소금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했네요.
김치말이 국수는 약간 불어서 나옵니다. 잘 섞어 먹어야 하겠네요. 그냥 김치말이 국수예요. 제가 주문한 얘네들은 별로였고 크림 파스타는 괜찮은 편입니다. 이거는 간이 약하지도 않고 양도 좀 많은 편이고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산채 비빔밥과 한우버섯 불고기. 이거는 제가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한 잔 넣어뒀어요. 칵테일은 저렴한 편이네요. 모히또가 10,000원 하길래 한 잔 마셨습니다. 저녁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아침에 먹었던 한우국밥. 아침은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미역국, 황태국 같은 게 있고 서양식 조식도 하나 있긴 하네요. 저는 놀러왔을 때는 조식 뷔페를 좋아하는데 뷔페가 없어서 약간 아쉬웠어요. 놀러와서 자다가 한 7시쯤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졸린 상태에서 뷔페로 잔뜩 먹고 다시 2시간 정도 자는 게 참 좋은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침밥 같은 걸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송이랑 국밥이랑은 향이 겹쳐서 은근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재미있게 놀다 갔던 세이지우드. 리조트 규모가 생각보다 큰 편이라 베트남 리조트 놀러 갔을 때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가 굉장한 액티비티를 원해서 오는 곳이라기보다는 산속에서 한적하고 여유롭게 쉬러 오기 좋은 곳인 것 같네요. 아니면 골프를 치던가. 방도 큰 편이고 수영장도 괜찮고 사람도 별로 없고 북카페랑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사진으로만 넣어볼까 합니다. 단점이라면은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필요한 걸 사러 나갈 때는 좀 귀찮다는 거랑 가격 정도가 되겠네요. 성수기 때랑 비수기 때랑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으니까 비수기 때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을 가는 걸 좋아해서 여기를 다시 올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만족스럽게 있었던 리조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집에 가면서 양지말 화로구이를 들렸습니다.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그냥 뒤에 부록식으로 조금 붙여서 넣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기본이 먹는 유튜버다 보니까 그냥 리조트만 쓱 보여주고 끝내기에는 뒤통수가 약간 뜨겁습니다. 검색해보니까 홍천에서 상당히 유명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음식점들 가면은 가끔 있는 전국 맛집 탑 1000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참고를 잘 하지 않는 지표이긴 한데 거기에서 뽑은 랭킹 1위라고 해서 찍어봤어요. 이것도 랭킹을 매기긴 하는 거였네요. 여기가 업장이 크다고는 들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커요. 사람들도 많고 주차장도 사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와 오리 동상도 있네요. 내부는 연기가 많이 나니까 고기 냄새가 벨 각오는 해야 됩니다. 메뉴판은 간단합니다. 고추장 화로구이와 간장구이를 주문했어요. 고추장이 유명한 집이래요. 수세 구워주는 건 좀 좋죠. 강원도에서 숯을 보니까 대학생 때 바비큐 해먹는다고 이거저거 사다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화로도 사고 숯도 좋은 거 사용하고 싶어서 강원도 백탄을 주문해서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습니다. 간장구이부터 먹어봤는데 이거는 목살이네요. 이건 인기가 있을만 하네요. 숯, 목살, 양념이라니.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은 편이에요. 양념이 그렇게 센 편도 아닌 것도 마음에 들고 대신 여기는 고기를 서버분이 익혀주지는 않기 때문에 열심히 뒤집어줘야 합니다. 양념은 잘 타니까요. 그냥 먹어도 좋고 마요네즈 찍어 드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이게 살은 찌겠지만 더 맛있죠. 된장국이랑 공깃밥. 이거는 막국수. 상당합니다. 고기로 유명할 게 아니라 막국수로 유명해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양념으로 나왔는데 물처럼 먹을 수 있게 살얼음 육수가 같이 나옵니다. 면도 잘 끊어지고 양념도 묘하게 담백하면서 간도 적당히 있어서 좋았었어요. 저는 여기 다시 오면은 고기보다 이거 막국수 먹으러 올 것 같네요. 하나 주문해서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어서 따로 하나 더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이러니 살이 안 빠지죠. 그래도 보조제를 먹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삼겹살 고추장은 보는 것보다는 간이 약해요. 간이 약해서 좋은 듯 안 좋은 듯 한데 묘하게 생각나는 맛이긴 하네요. 그 맛이 강하고 입에 쫙 달라붙는 찰진 맛을 원하시면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찰진 거는 고추장보다는 간장 쪽인 것 같아요. 막국수 먹으러 또 올 것 같은 양지말 화로구이. 아무튼 이렇게 강원도 여행 브이로그 같은 영상은 끝입니다. 이거 자주는 못하겠고 가끔 호텔이나 리조트도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에 갈 곳을 예약해둔 게 있긴 한데 그게 한 달 반 뒤라 그동안은 원래 올리고 있는 먹는 곳들을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릴게요.